자, 다음에는 이제 카이세키 요리 온천 여관에 가서 이제 식사,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식사에 대해서도 뭐 할 얘기는 솔직히 되게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약간 매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식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하고 계시는 뭐 팔찌라던가 뭐 목걸이라던가 이런 귀금속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은 식사하시기 전에 빼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꼭 뭐 빼야 된다는 룰이 있는 건 아닌데 그 그릇 같은 게 생각보다 정말 고급 온천여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 그릇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귀금속에 닿으면서 막 상처를 내거나 이러면은 솔직히 굉장히 신뢰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 귀금속 같은 거 물론 꼭 해야 되는 거 뭐 결혼 반지를 빼라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귀금속 뭐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달면서 팔찌 같은 거 막 달고 이러면서 식사를 하시는 거는 자신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시기 전에 미리 빼놓고서 식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할 때 이제 일식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젓가락이 이제 와리밭이라고 해가지고 나무 젓가락 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걸 사용을 할 때 우선 첫 번째 주의를 할 것이 젓가락 앞부분에 이렇게 종이로 된 싼 걸로 쓱 들어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이런 거 그냥 쑥 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젓가락이 있는데 가운데 종이로 이렇게 둘둘 말려서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젓가락이 있는데 이런 젓가락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찢지 마시고 이렇게 돌려서 막 찢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살짝 옆으로만 쓱 빼주면은 싹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젓가락을 막 찢는 것보다는 옆으로 살짝 빼주는 거 살짝 빼줘서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와리밭이 나무 젓가락이 붙어있는 경우 이렇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솔직히 이건 매너 위반입니다. 옆으로 하면은 사람들한테 부딪히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상하로 이렇게 여시는 것이 매너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젓가락을 이제 놓여져 있는 젓가락을 들어서 사용을 할 때 이때도 한국 젓가락은 이제 세로로 놓여져 있는데 일본 젓가락은 가로로 이렇게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젓가락을 들어서 사용할 때도 매너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것은 뭐 일본인들도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저도 온천여관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같이 매너 교육이라는 게 있는 게 있어요. 식사 예절에 대한 그런 매너 교육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일본인들하고 같이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같이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 회사에서 이제 그런 연수가 있었는데 같이 매너 담당 그런 담당자한테 같이 이제 배웠는데 일본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젓가락을 드는 그 동작 하나만 해도 사실은 매너가 존재를 합니다. 자, 실제로 젓가락을 가지고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보통 젓가락이 아니라 이제 사이밭이라고 해가지고 뭐 물건을 담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굉장히 요리 젓가락이죠. 큰 젓가락인데 보기 쉬우니까 이걸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젓가락이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래 들 때 지금 제가 바닥에 놓지 않고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왼손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놓여져 있죠. 이럴 때 먼저 오른손으로 가운데를 잡고서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요. 든 다음에 그 다음에 왼손으로 받쳐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을 돌려서 쓱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줘서 잡아요. 그 다음에 왼손을 놓는 거죠. 이렇게 잡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오른손으로 듭니다. 가운데 잡고서 들어요. 왼손으로 받쳐줍니다. 살짝 오른손을 빼서 밑으로 들어가서 잡아준 다음에 왼손을 띄는 거. 이렇게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정말 보기 좋은 매너예요. 다음으로 이제 카이세키 요리를 먹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국물 요리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국물이 담겨져 있는 요리. 그릇에다가 이렇게 뚜껑도 있는 그런 뚜껑이 있는 요리가 나왔을 때 뚜껑을 열어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요. 다 드신 다음에는 뚜껑을 그대로 다시 덮어주시는 것이 이것이 매너예요.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이 뚜껑을 막 거꾸로 덮어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 거나 뭐 비스듬히 덮어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처음 상태 그대로 뚜껑을 제대로 딱 덮어주시는 것이 아 이제 이거 다 먹었습니다 식사 끝났습니다라는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리 중에서 회가 나왔어요. 회를 먹을 때는 뭐 요리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왼쪽에 있는 것부터 먹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경우에 이제 담백한 것부터 맛이 약한 생선부터 먹는 것이 기본적인 먹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간장에다가 이제 와사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먹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이제 와사비를 살짝 생선 위에 올린 다음에 그 상태로 회를 집어서 간장에 찍어 먹는 것이 굉장히 품위가 있어 보이는 매너가 있는 식사 방법입니다. 그리고 회를 먹을 때 간장에 찍은 다음에 입까지 옮기는 사이에 이제 간장이 떨어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장 접시는 살짝 들어서 받쳐둬도 상관이 없어요. 또 어떤 요리가 있을까요? 튀김 요리가 나왔어요. 이제 아게모노라고 하는데 튀김이 나왔을 때 이럴 때도 보통 이제 예쁘게 이제 담아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겹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담아주는데 안쪽에 있는 거 자신이 좋아하는 걸 먹기 위해서 안쪽을 파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도 실례고요. 보통은 이제 놓여져 있는 상태로 밖에 쪽에 있는 것부터 이제 차례차례 먹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고요. 튀김을 먹을 때 보면은 튀김을 이제 찍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줄 때도 있긴 한데 가끔은 이제 그
소재의 맛을 그대로 느껴보라고 이제 소금에 먹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튀김을. 그럴 때도 소금에 튀김을 찍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살짝 손으로 집어서 튀김에 살짝 뿌린 다음에 먹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레몬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레몬도 짤 때 그냥 이렇게 들어서 쭉 짜면 이렇게 튀기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가려주면서 이렇게 착 짜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식사, 밥이 나오겠죠. 보통 카이세키 요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식사가 나와요. 밥하고 뭐 미소시루, 이제 된장국 같은 게 나오고 이제漬物가 나오는데, 이 밥이 나오는 것은 요리가 이제 끝났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밥이 나왔을 때는 이제 술은 보통 오더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요리에서는 이제 술을 주문해서 이렇게 마시고 있다가 이 식사가 나온다는 것은, 이 식사가 나온 다음에 술을 다시 주문하는 것은 보통은 하지 않아요. 요리 중간에는 얼마든지 술을 주문해서 먹어도 되지만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술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식사로서 마무리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통 식사가 나온 다음에 또 맥주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지 않고, 보통은 이제 스태프들이 다음에 이제 식사인데 술 주문이 이제 마지막인데 괜찮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일본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보통은 이제 식사가 나오기 전에 스태프들이 질문을 해요. 다음 음식이 이제 식사인데 술이 이제 괜찮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밥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밥이 나온 다음에는 술을 주문하지 말자라는 부분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식사를 하실 때 음식을 집어서 이제 드시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것도 일본 사람들도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많이 하는데, 음식을 들어서 먹을 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받치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받쳐서 먹는 행위도 솔직히 매너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집을 때 처음부터 한입 사이즈로 잘 집어서 바로 이유로 옮겨서 먹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굳이 이제 받쳐야 될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릇을 들어도 되기 때문에 그릇을 들어서 이렇게 받치거나, 아니면 카이시라고 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 종이를 들고서 받치는 것이 매너가 있는 식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얘기한 식사 매너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일본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저도 온천여관 가서 이제 그런 매너 교실 같은 매너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일본인들과 같이 수업을 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매너를 안 지켰다고 굉장히 뭐 신뢰되는 행동이거나 뭐 이럴 것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알아두고서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당연히 이제 매너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 지켜야 된다, 뭐 이 정도의 레벨까지는 아니지만은 머릿속 한쪽에 이제 집어넣고선 그것을 지켜주시면은 좀 더 품위 있고 매너 있게 식사를 할 수가 있겠죠. 일본어 중에서 이제 오모테나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테나스라고 하면은 손님을 맞이하거나 뭐 대접하고 이런 것을 이제 모테나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오를 붙여서 오모테나시. 일본의 이제 서비스 정신은 이제 오모테나시 정신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일했던 이제 온천 여관에 굉장히 유명하신 오카미가 계셨어요. 처음엔 잘 몰랐었는데 그분이 일본의 여러 군데 온천 여관 중에서도 정말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굉장히 유명하신 오카미라고 하셨는데, 그분한테 여러 가지 얘기도, 서비스에 대한, 온천 여관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듣고서 공부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참고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거기서 이제 온천 여관에서 이제 서비스를 할 때,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한다, 뭐 손님들한테 내가 지금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님도 내가 지금 이런 것을 서비스를 해서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오모테나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모테나시라는 것은 정말 손님이 자신이 대접을 받고 있거나 어떤 것을 이제 해주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다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오모테나시, 정말 진정한 오모테나시라고 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서비스 있잖아요. 막 앞에서 인사를 막 크게 한다던가, 뭐 어떤 물건을 막 갖고 와서 막 이렇게 준다던가, 이런 서비스가 아니라 손님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소한 부분. 예를 들어서 손님이 이제 방에 들어간 다음에, 방을 안내준 다음에 스텝이 그다음에 방을 나오면서 손님이 나올 때 신발을 신기 좋도록 딱 뒤집어 놔서 딱 놓는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손님은 별로 눈치를 잘 못 채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딱 이용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쓰기 편하게 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을 눈치를 못 챌 정도의 그런 오모테나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할 얘기가 그런 부분 중에 굉장히 좋은 예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체크인을 할 때 주소라던가 이런 거 쓰잖아요.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주소, 사인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딱 봤는데 이제 그분이 왼손잡이였던 거예요. 왼손잡이. 그걸 이제 체크인 안내하던 스텝이 이제 눈치를 채고서 이 손님이 이제 왼손잡이다라는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스텝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저녁 식사 들어가서 저녁 식사 시간에 서비스를 하는 스텝이 식사를 차릴 때도 보통 젓가락 같은 경우 이제 당연히 이제 보통은 오른손잡이가 맞기 때문에 젓가락도 오른손으로 잡을 수 있게 놓는다던가, 아니면 음료수 같은 걸 만약에 전달할 때, 보통 이제 만약에 음료수를 이렇게 물을 넣어가지고 줄 때 당연히 이제 손님이 잡기 좋게 혹은 잡기 편하게 오른쪽에 놓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선생님이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쪽에 놓는 거예요. 왼쪽에 놓거나 뭐 물건을 손님한테 전해줄 때도 왼손 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손님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받을 때 편하니까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받게 되는데 나중에 눈치를 채는 거예요. 뭔가 평소랑 다르다. 어떤 가게 가서 물건을 샀어. 이럴 때 마지막에 뭐 점원이 막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쇼핑백을 계속 건네줄 때 막 오버하면서 막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전해줄 때 항상 그런 부분이 뭔가 불편하잖아요. 오른손을 잡긴 했는데 다시 왼손을 이렇게 바꿔 잡아야 되는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 왼손잡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물건을 전해줄 때도 항상 왼손에 맞춰서 주거나 뭐 들기 편하게 왼손에 항상 맞춰서 주거나 음료 같은 걸 전달하거나 이럴 때도 왼쪽에 놓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손님이 자신도 모르게 뭔가 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뭔데 뭔가 모르겠는데 평소에랑 뭔가 다르긴 한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본인도. 그런데 그런 부분 손님이 자신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못 느낄 정도의 그런 부분을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는 이런 부분이 정말 좋은 서비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했던 얘기는 실제로 제가 일했던 곳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스텝이 이제 왼손잡이라는 걸 전달해가지고 그 손님한테 항상 그 왼손에 맞게 이렇게 서비스를 함으로써 손님도 뭔가 평소에 다른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편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손님이 이제 눈치를 채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항상 이렇게 오른손에 물건을 받거나 이러면서 뭔가 참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다 모든 스텝이 이제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이걸 다 왼손에 맞춰서 해주니까 정말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동을 했던 손님이 정말 감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가 되게 좋았지 않았나. 일본의 온천여관 같은 경우엔 단순히 그냥 힐링을 위해서 단순히 그냥 뭐 편하게 쉬기 위해서 온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정말로 일본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특히 이제 전통 온천여관이에요. 요즘에는 온천여관도 이제 현대식으로 풀이해가지고 약간 호텔같이 이렇게 만들고 방 크게 만들고 이런 것도 많은데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방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정말 자연 속에 있는 막 이런 부분이 있는 온천여관을 너무 가격이 싸지 않고서 어느 정도의 이제 퀄리티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 가격이 되는 곳에 한번 가보는 것은 일본 여행을 많이 가보셨던 분들도 아직 온천여관을 혹시 이용해 보신 적이 없다. 일본의 온천여관을 이용함으로써 정말 일본스러운 그런 온천여관 그 다음에 일본의 서비스 정신 오모테나시 이런 것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소레데와 치카요 가시마쇼. 바이바이.